어느 여름밤 창민은 친구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열린 화려한 결혼식이었지만 창민은 왠지 그 분위기가 불편했습니다. 혼자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점점 사회와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창민아, 너 언제 결혼하냐? 일만 하지 말고 연애도 좀 해라. 술 기운이 올라온 동기들의 농담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자산을 불리는 일엔 누구보다 열심이었지만 연애는 언제부턴가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창민은 씁쓸하게 웃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바르셀로나의 작은 펍에서 지우는 기타 연주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 사이로 한 여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연주 정말 좋았어요. 여기 오래 머무르실 건가요? 지우는 그녀의 밝은 눈빛과 싱그러운 미소에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순간이 좋아서 그는 여행과 음악을 택했습니다. 안정된 미래는 없었지만 지금 그의 심장은 자유롭게 뛰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마음에 드는 곳이면 오래 머물지도 모르죠. 지우는 그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로를 탐색하며 밤새 대화를 나눌 생각에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다시 호텔의 결혼식장으로 돌아와 창민은 복잡한 심정으로 창밖의 어두운 서울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창민은 순간 긴장하며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바르셀로나야. 진짜 멋진 여자 만났어. 나 이 여자랑 오래 함께 할지도 몰라. 창민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과 그 곁에 아름다운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묘한 질투와 부러움으로 복잡해졌습니다. 문득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행복한 걸까? 창민은 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지훈의 자유로운 삶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지훈의 삶이 행복한 걸까? 아니면 언젠가는 흔들리고 후회할까? 한편 지훈 역시 그 순간 창민의 답장이 오지 않자 잠시 멈칫하며 생각했습니다. 문득 친구의 안정적인 삶이 떠올랐습니다. 돈, 명예, 성공이라는 분명한 지표가 있는 창민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창민이 보기에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나도 가끔은 그의 안정적인 삶이 부러운데. 지훈이 바르셀로나에서 만난 여자는 레베카였습니다. 그녀는 밝고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이었고 둘은 순식간에 가까워졌습니다. 해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골목마다 숨겨진 펍을 탐험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오후 지훈은 레베카와 함께 벤치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걸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지훈은 살짝 웃었지만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떠돌이 삶을 사랑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이 자유에 대한 책임감과 걱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레베카 같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여행이 끝날 때의 두려움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순간 창민은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맞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세련된 여성과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창민 씨는 정말 일만 하시나 봐요. 여가 생활은 안 하세요? 여자의 질문에 창민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요즘은 워낙 바빠서요. 여자는 형식적인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가 끊어지자 창민은 휴대폰을 무심코 봤습니다. 지훈이 보낸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노을 속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있는 지훈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민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는 지금 여자를 만나고 있지만
자신은 조금도 설레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훈의 사진 속 얼굴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지훈은 여자들을 쉽게 만나고 사랑에 빠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민은 핸들을 쥔 채 멍하니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한편 바르셀로나에서 밤을 보내며 지훈은 깊이 잠든 레베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까? 라는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마냥 젊지만은 않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두 친구는 각자 다른 이유로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에서 서로 다른 외로움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떠나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로 이동한 지훈은 카페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레베카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추억 고마워.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 난 여기에 있을 테니까. 지훈은 익숙한 이별을 다시 겪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평생 자유를 찾아 유랑하고자 했지만 자유가 늘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떠나는 순간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지훈은 문득 창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창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창민아, 뭐하고 있었냐? 창민의 목소리는 반가우면서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야, 지훈아, 오랜만이다. 회사에서 퇴근 중이야. 창민의 배경음은 도시의 소음과 자동차 엔진 소리가 뒤섞여 어지러웠습니다.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민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 사진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던데? 창민이 먼저 물었지만 지훈은 선뜻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뭐. 난 가끔 네가 부럽다. 너는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고 말이야. 창민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전혀 아냐. 난 요즘 네가 부럽더라. 너는 매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 지훈은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부러워하는 친구는 자신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웃기지 않냐? 우린 서로를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네. 창민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우린 결국 각자 좋아하는 걸 선택한 거잖아. 창민의 말은 지훈의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훈은 길을 걷다가 거리의 악사를 보았습니다. 수염이 희끗한 노인이었는데 악기 케이스 앞에 작은 돈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멈춰서서 무인의 음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저렇게 늙어도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같은 시각 창민은 집으로 돌아와 불이 꺼진 텅 빈 오피스텔을 마주했습니다.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야경은 아름답지만 쓸쓸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랑 이걸 함께 볼 날이 올까? 지훈과 창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자신이 선택한 길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삶 속에서 비슷한 종류의 그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민은 간만에 휴가를 내고 떠난 여행지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작은 스위스 마을의 소박한 카페. 거기에는 낯익은 실루엣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돌아본 사람은 다름 아닌 지훈이었습니다. 지훈과 창민은 오랜만에 약속을 잡아 만난 것입니다. 창민아, 이게 얼마만이야? 둘은 반가운 웃음으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친숙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그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너가 자유롭게 살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정말 멋져 보였어. 난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젠 외롭더라. 창민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인생도 아냐. 항상 불안정하니까 너처럼 안정적인 삶이 오히려 간절할 때가 많아졌어. 둘은 각자 상대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서로가 부러워하는 삶의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지훈이 머무는 작은 숙소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며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창민이 문득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틀린 걸까? 아니면 맞은 걸까? 지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서로 다를 뿐이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냥 우리가 각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달랐던 거지. 창민은 잔을 들어 지훈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맞아. 네 말대로 우리 각자의 방식대로 행복해지면 되는 거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자신들이 택한 길에 대한 확신과 불확신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서로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두 친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들의 선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훈과의 뜻밖의 만남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창민은 다시 빠르게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휴가로 잠시 비워둔 사무실의 책상에는 업무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일에 몰두하면 할수록 뚜렷한 목표의식과 만족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여행에서 느꼈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말끔히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자산운용사의 담당자와의 미팅에서 창민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주세요. 더 성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반색했습니다. 좋습니다. 창민 씨, 확실히 목표가 분명해지신 것 같네요. 같은 시각 지훈은 아직도 스위스 작은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창민이 떠난 뒤부터 갑자기 이유 없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창민과 함께 보낸 며칠은 즐거웠지만 다시 혼자가 되고 나니 여정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길 위의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믿었지만 점점 더 강렬하게 스며드는 안정된 삶에 대한 갈망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의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독백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방황하면서 결국 얻은 게 뭘까? 며칠 후 지훈은 계획했던 다음 행선지인 오스트리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여행길에 만나는 풍경도 사람도 전과 같은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창민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서 일했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마다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 인생이지.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은 이런 거였어. 창민은 분명하게 자신이 선택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독신이고 가끔 외롭기는 했지만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오스트리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낡은 악기를 손질하며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음악에 이끌려 다가간 지훈을 보며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여행 중인가 보군. 네, 몇 년째 이러고 있네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길 위의 삶은 어때? 지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없이 받았던 질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기도 했는데 요즘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길이 정말 맞는지.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오지.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야. 지훈은 노인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자유로운 삶은 때론 고통스러웠지만 분명 자신이 갈망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한편 서울의 창민은 성공적으로 마친 프로젝트의 축하연에서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자신이 이뤄낸 성취감을 만끽했습니다. 회사 상사가 그에게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창민 씨, 정말 고생했어. 이렇게 일만 몰두하니까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야. 창민은 가볍게 웃으며 잔을 받았지만 순간 마음 한구석에 묘한 허전함이 스쳤습니다. 업무 성과는 충분히 만족했지만 때로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놀라 창민은 잠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밖에 나와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지훈과 함께 찍었던 스위스에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지훈의 미소가 여전히 밝았습니다. 나는 왜 가끔씩 이런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지? 두 사람은 각자의 길에서 더 멀리 와 있었습니다. 창민은 분명 자신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었고, 지훈은 자유로운 삶의 의미를 계속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서 각자가 추구한 가치가 진정으로 행복의 정답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민은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회사에서도 그를 중요한 인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던 어느 주말, 창민은 우연히 한 공원에서 진행되는 작은 음악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지훈의 기타 연주가 떠올랐고 그는 호기심에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편하게 모여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음악가들의 연주는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창민은 문득 오래전 지훈과 함께 했던 대학 시절의 밴드 활동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돈이나 성공보다는 오직 음악 자체를 즐기고 있었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한편 지훈은 오스트리아를 떠나 독일의 작은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지훈은 거리 공연을 하던 중 한 가족이 자신의 음악을 듣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랜만에 처음 기타를 들었을 때의 설렘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오래된 숙소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길 위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행복을 전하고 싶어서였는데 어느새 그 목적을 잃고 있었구나. 같은 밤, 창민 역시 자신의 오피스텔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돈을 모으기 시작했지? 그건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였는데 어느 순간 그 목적을 잃어버렸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자신들이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를 다시금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각자의 삶의 목적이 다시 분명해지자 두 사람은 뜻밖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흔들림과 의심은 단지 자신이 선택한 길의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닫기 위한 과정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각자가 찾고자 했던 가치를 다시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독일의 작은 도시, 지훈은 무대에서 내려온 후 기타를 메고 느긋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잔잔했고 사람들은 아직 맥주잔을 기울이며 여운을 즐기고 있었죠. 지훈은 조용한 골목을 돌다가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자 익숙한 눈동자가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레베카. 그녀는 한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잠시 여행을 왔다고 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펍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둘 사이에 공기처럼 흐르던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그때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레베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며칠이 단지 여행자의 스쳐가는 장면이 아니었단 걸.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한동안은 계속 떠돌았지만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어딘가에 머무는 삶이 어떤 건지 자주 상상하게 되더라. 레베카는 와인병을 열어 작은 컵에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머물기로 했어요. 음악학교에 등록했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매일이 같지만 그게 싫지만은 않아요. 지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아? 레베카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런데 당신과 다시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긴 대화 없이도 서로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둘의 삶은 여전히 달랐지만 그것이 다시 함께 걷지 못할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늘 그랬습니다. 어디에 구속되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것. 지우는 다음 날 레베카가 사는 도시를 잠시 들르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계획은 없었죠. 다만 마음이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지훈에게는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창민은 자산운용 포럼에 참석 후 나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창민은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지금 어디쯤일까?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지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계속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측 가능한 미래 위에, 또 하나는 순간과 감정의 직관 위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둘 다 어딘가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레베카가 사는 지역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번화하진 않지만 고요하고 단정한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레베카는 음악학교에 나갔고 지우는 근처의 카페에 앉아 기타를 튕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이전에는 매일 다른 도시의 공기 속에 섞이며 떠도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처음으로 잠시라도 머문다는 감각이 생겼기 때문이죠. 하루는 레베카가 학교가 끝난 후 지훈을 데리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피크닉 매트를 펴고 와인을 따르며 둘은 햇살을 받았습니다. 레베카는 나무 아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야기했고 지훈은 지난 몇 년 동안 지나쳐온 도시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 떠돌 거예요? 레베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천천히 말했죠. 잘 모르겠어. 멈춰야 할 이유가 아직은 없거든. 대신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가끔 생겨. 그건 전에는 없던 거야. 레베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 나쁘지 않네요. 그녀는 왜 정착하지 않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너와 함께 할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했고 그 안에서 작고 단단한 애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창민은 고객 미팅을 마친 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에선 또다시 지훈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레베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저건 또 누구야? 아, 그 여자. 창민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이내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부럽다고 느꼈죠. 동시에 시큰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표정으로 누군가와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길도 나쁘지 않다. 내일 있을 투자위원회를 위해 준비해야 했고 다음 달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죠. 지금 이 삶이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음 날 지우는 레베카에게 말했습니다. 난 곧 또 떠나야 할 것 같아. 이번엔 헝가리야. 레베카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웃음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가요.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이야? 응, 나도 잠깐쯤은 내 일상을 벗어나고 싶었거든. 다시 돌아올 거긴 하지만 당신이 가는 길이 어떤 건지 나도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기차표는 혼자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마음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떠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객실 안의 시간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앉은 레베카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꼭 떠돌지 않아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도 좋겠지. 그리고 그것이 그가 지금 원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지우는 작은 공연장에서 기타 줄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관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즘 이런 무대가 더 좋았습니다. 객석 한가운데 레베카가 와인을 홀짝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향해 눈짓을 보냈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테크닉도 눈에 띄는 쇼맨십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의 감정만 있는 연주였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객석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말했죠. 계속 움직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처음 느끼는 중이에요. 그날 밤 레베카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기타를 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다음 도시가 궁금했는데 요즘은 그냥 이 동네 바게트 맛이 더 궁금해. 레베카가 그의 팔에 가볍게 기대며 웃었습니다. 둘의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고 둘 사이엔 계획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자신이 찾던 완성이라는 걸. 무언가를 이루어내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자신에겐 훨씬 어려운 일이었고 이제서야 도달한 경지였습니다. 창민은 분주한 거래 미팅을 마친 뒤 사무실 복귀를 마다하고 근처 호텔 라운지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고요히 앙금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달력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그가 지난 10년을 압축해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가설이 통했고 돈이 움직였고 팀이 반응했죠. 어느 순간 그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 길에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어린 시절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결국 체계와 구조 속에서 무언가를 쌓아올리는 삶에 익숙했고 그걸 스스로 의미 있다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이만하면 나쁘지 않아. 아니, 꽤 괜찮아. 창민은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바쁨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내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죠.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가장 자신다웠기 때문입니다. 둘은 각자의 도시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문득 아주 비슷한 감정을 품었죠. 지금 이대로도 좋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선택은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우는 오전 내내 작업실을 정리했습니다. 기타 2대, 오래된 노트북, 튜너, 스피커, 그리고 벽 한쪽에는 레베카가 그려준 풍경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리하다 문득 그가 멈춰선 건 다름 아닌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에게 익숙했던 물건, 도시에서 도시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그러나 지금은 먼지 낀 외장하드처럼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버릴까? 레베카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그 물음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두자. 지금은 필요 없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잊지 않게 해주는 거니까. 그 말에 레베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여행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이유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었죠. 그날 오후 그는 작은 악보를 꺼내 몇 개의 음을 적었습니다. 기억에 남은 멜로디, 기억에 남은 여인, 기억에 남은 도시들. 그가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한 줄 한 줄 음악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에서 기억을 지닌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창민은 회사를 나서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 앞 흡연 구역에 앉아있던 젊은 사원이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주말에 시간 좀 내실 수 있을까요? 저희 전략안에 대해 조언받고 싶어서요. 창민은 평소 같았으면 일정 확인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게 말했죠. 좋아요. 주말 오전 회사 말고 조용한 카페로 장소 정해봐요. 자원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은 늘 성과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누군가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죠. 무언가를 이루는 일도 멋지지만 다른 누군가가 성장하는 걸 돕는 일 역시 그 못지않게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창민은 그날 저녁 책장 구석에 꽂혀있던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스스로 세운 목표 리스트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펜을 들어 마지막 항목 아래에 적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를 사랑할 것. 마침표를 찍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룰 목표보다 지켜야 할 마음이 많아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작은 멜로디를 완성했고 창민은 오래된 목표 리스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둘 다 한참을 달려왔고 지금은 더 이상 다음을 향한 말줄임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문장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완결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오후, 지우는 작은 거리 골목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타는 오늘따라 케이스도 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레베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 앞을 고양이 한 마리가 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기타 안 쳐요? 레베카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컵을 들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듣는 날. 그는 고개를 기울여 주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흐르는 거리, 연주자의 색소폰, 카페 안에서 나오는 자국어 라디오 방송, 그리고 어딘가에서 터지는 웃음소리. 되게 완성도 높은 하루네. 지훈이 말했습니다. 완성도? 레베카가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기승전결이 완벽해. 아침에 빵 맛있었고 지금은 공기 좋고 조금 있으면 맥주 마실 거고 그럼 됐지 뭐. 그는 시계를 보지 않았고 내일 할 일도 정하지 않았으며 다음 도시도 다음 공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삶도 아니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참는 삶도 아니며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것이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이었습니다. 창민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흐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전 세계 10개국 주요 자산 섹터를 분석한 차트가 눈앞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커서 옆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2025, 2029 아시아 순환기회 구조화 초입. 창민은 손을 턱에 괴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좀 긴 호흡이 되겠는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기분. 그건 꽤 짜릿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거대한 자산을 굴릴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반을 닦고 있고 미래의 흐름을 설계 중이었습니다. 지금의 매 순간이 성과가 아니라 축적이었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조차도 그에겐 오히려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10년 후에 지금을 보면 이 시기가 제일 재미있었다고 느낄 것 같아. 지우는 다음 도시의 노후를 궁금해했고 창민은 다음 분기의 흐름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시간대, 전혀 다른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이 인생이고 누군가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투자한다. 그리고 그 둘 모두 자기 방식의 정답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창민,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나는 흘러다니며 오늘을 만끽하고 다른 하나는 축적하며 내일을 설계합니다.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어떤 삶이 더 나은 걸까? 정답은 무엇일까? 하지만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점점 확신하게 된 건 삶의 정답은 없고 무엇에 가치를 둘지는
결국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우는 내일을 묻지 않았고 창민은 오늘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진지했고 둘 다 흔들렸고 결국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인생의 방향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이 이야기 속 두 사람처럼 내가 좋아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조용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 가치에 충실한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결론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삶도 당신이 정한 방향으로 아름답게 흘러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